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작업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위쪽 메뉴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면 거기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인 경우와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인 경우에 작업 환경이 좀 차이가 나니까요. 에센셜이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은 에센셜밖에 없을 테니까 이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은 숨겨놨어요. 일일이 찾기 귀찮으니까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예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환경 그대로 불러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에센셜과 에센셜 클래식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텐데 리셋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창들을 초기화시켜 줄 수 있어요. 창들은 작업하기 편한 대로 왔다 갔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꼭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오른쪽 패널에 프로퍼티 속성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할게요. 대신에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 열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를 보시면 숨겨진 도구 없이 모든 도구들이 쭉 다 나와 있고요. 위쪽에 옵션 바도 살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구들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셨으면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메뉴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일 거고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봐야 될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가 맞는지 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굵기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거다. 선들을 뽑을 때 그 선들의 색깔이 잘 보였으면 좋겠죠?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수정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브젝트를 옮기거나 혹시 선택을 하실 때에 이 친구들의 중심점이 어디인지 끝자락 선은 어디인지 위치들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라서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오브젝트를 내가 선택을 할 때에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 기능인데 이 친구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이 기능은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 가능하니까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나는 잘 보이게 밝은 게 좋아 라고 하면 밝은 테마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야 돼서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장만 띄워 놓을 거니까 요거는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붙이시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크기가 윕스 100입니다. 하이트는 80이에요. 아래쪽에 어드밴스 옵션 열려져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닫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그 안에 CMYK 컬러인지 300ppi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블리드는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크리에이트. 개체를 그리실 때 아무래도 눈금자가 있으면 비교하면서 그리시기가 좋으니까 보여주세요 뷰라고 선택을 하셔서 룰러를 켜주시면 쇼 룰러 이렇게 주변에 눈금자가 생깁니다.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주면 바로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는 항상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쓸만한 색깔들은 미리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 있어서 색깔들 몇 가지 뽑혀 있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색깔만 따로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뉴 스와치 그룹이라고 눌러주면 이름을 넣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그냥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그룹이 하나 생긴 게 보이시죠? 색깔은 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면 이렇게 뉴 스와치 창이 뜰 거고요. CMYK 지시가 되어 있는 값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시가 없는 건 그냥 0으로 두시면 됩니다. 색깔 추가된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돼요. M20에 탭키 눌러서 Y60 다시 더하기 눌러서 C60 탭 M20 탭 Y80 반복해서 색깔들 계속 넣어주세요. 색깔의 지시사항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을 요거라고 눌러주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물감 보입니다. 이 친구를 뿅 찍으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넣으실 수 있어요. 최신 버전에선 기본적으로 CMYK가 보일 거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그냥 K 값만 보일 수 있으니까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값을 넣겠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간 게 보이시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가장 배경이 될 만한 친구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배경이 되는 아이는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 놓으시면 크기를 유추하기가 편하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할 거고요. 대략 20 언저리라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랗게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정원을 그려야 되겠다 싶으면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 놓은 친구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선에 대한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와치에서 골라줄 겁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오브젝트를 패스 이동시킬게요.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오케이. 선에 대해서만 색깔 넣어줄 거니까 그 선에 대한 두께값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 값에 대한 거 그리고 두께 값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점선으로 보입니다.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이렇게 두께값 1포인트 그런데 점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좀 바꿔줄게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 하면 숨어있던 옵션 보일 거고요. 대시드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점선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점선의 간격이 좀 달라 보이니까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시면 선을 얼마나 그을 건지 간격은 얼마나 줄 건지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선은 조금 더 길게 줄 거다. 그리고 간격은 조금 좁게 줄 거다. 라고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지시사항이 없는 것들은 눈대중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같은 친구 오브젝트 패스를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만큼 줄 건지 모양을 보시고 프리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줄 건지 가늠이 가능하시죠? 중간중간에 선들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대강 그릴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제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테니까 이 친구들은 몽땅 잡아서 오브젝트를 잠궈 버릴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이제 더 이상 선택되지 않죠? 그 위에다가 프리즈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즐의 경우에는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브러쉬를 선택하면 선으로 인식되니까 선의 색깔 이렇게 주황색 색깔 선택을 해서 브러쉬의 종류 보시면 동글동글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동글동글 브러쉬 이용해서 반만 그릴게요. 반대쪽도 그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실제로는 가느다란 선이에요. 뷰에서 아웃라인 보시면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보이고 있죠. 이 아이들은 매끄럽게 그려지라고 연필 꾹 누르고 계시면 스무스 보입니다. 스무스 이용해서 쓱쓱 문질러 주시면 선들이 조금 더 매끄러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돌릴게요. 자, 이 친구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매끄럽게 그려져라 라고 스무스 눌렀어요. 쓱쓱 따라서 그려주시면 짜잘짜잘하게 그려졌던 아이들이 좀 더 매끄럽게 정리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대강 비슷하게 두 개를 마주치는 것처럼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면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두 개 같이 잡으셔서 오브젝트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Expand Appearance라고 하면 이제 면으로 인식되는 거 보일까요? 두 아이들은 요거 하나하나 조각조각 분리되도록 패스파인더 불러와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조각조각 나눠라 라고 하는 게 디바이드예요. 자, 디바이드 뿅 하고 찍어서 나눠주면 이제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지금은 묶여져 있죠. 그룹을 풀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풀어주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조각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요만큼만 잘라서 부분 색깔 노란 부분들을 적용하도록 하죠.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쌍둥하고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쌍둥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조각 보이시나요? 스와치에서 색깔, 옅은 색깔 뽑아놨던 거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조각이 되어 있던 거 칼질 하겠습니다. 쌍둥 지나가게 잘라줄게요. 선택 도구 눌러서 이 친구, 저 친구라고 선택하시고 요만큼은 좀 합체를 시키는 게 좋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체. 이 친구들은 합체를 시키는 게 좋겠죠. 유나이트 합체. 그걸 다시 칼로 요만큼만 자르겠다라고 쌍둥 잘라줄게요. 브리즈 이 정도면 되겠죠? 하얗게 점박이 뿌려져 있는 건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톡톡 찍어주겠습니다. 물방울 브러쉬는 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물방울 브러쉬로 면을 이렇게 찍었을 때와 그냥 페인트 브러쉬로 찍었을 때, 자, 둘 다 동그랗게 보일 테지만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로 그린 건 이렇게 면으로 인식이 되지만 페인트 브러쉬로 그린 거는 점으로 인식이 돼요. 아무래도 면으로 인식되는 게 좋겠죠? 뷰에서 프리뷰로 바꿀게요.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하얗게 점박이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밝은 색깔로 선택해서 콩콩 찍어줄게요. 브러쉬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만큼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되는 게 좋으니까 요 아이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리해 놨고요.
똑같은 아이가 오른쪽에도 있죠. 요만큼이라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까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반사시켜주면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집니다. 요거는 색깔을 반대로 거꾸로 넣어줘야 되겠군요.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아이들은 선택 도구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간섭받지 않도록 얘네들의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하는 건 마술봉. 매직원드 이용해서 요 색깔이라고 뿅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들만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색상이 적용 다 끝났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백이라고 되돌아오실 수도 있고요. 비어있는 요 공간들 더블 클릭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작업이 다 끝난 친구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잠가 놓는 게 좋겠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맥주잔을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도 색깔만 다르게 적용을 하면 되겠군요. 펜툴 이용해서 맥주잔 그려줄 때에 반만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거울처럼 여기도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 하나 서 있는 곳에서 펜 도구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적당하게 모양을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중심점이 중요한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라고 반사시켜 주는 도구가 있을 거고요.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반사시켜 주겠다라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이 빨강 선 아무데나 클릭하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합체를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져라 유나이트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요. 요거는 색깔 정해주시고 오브젝트의 같은 간격으로 패스 이동하겠습니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프리뷰로 정하시면 되겠죠.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보시면서 정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요만큼 잘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펜도구 이용해서 정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칼로 자를게요. 요만큼이라고 자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는 채워주는 색깔, 그라디언트, 아까 뽑아놨던 색깔이죠. 몽땅 다 됐군요. 다시 요거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네요. 레디얼로 바꿔줄 거고요. 번져나가는 정도는 적당하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번져나가는 정도가 마음에 안 들면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어느 정도 번져나갈 건지 막대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번져나가는 범위 대충 이 정도 느낌이라고 줄게요. 막대가 안 보이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겠고 안쪽에 이렇게 거품이 있는 것들은 아까 저희 이렇게 동글동글 칠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물방울 브러쉬 들어서 동글동글하게 색깔 채워주시면 됩니다.
거품에 대해서도 물방울 브러쉬 표현하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한꺼번에 그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번 띄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조절하세요. 잔들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리본을 만들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펙트 효과에 가시면 꾸겨주는 워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크라고 부채처럼 이렇게 꾸겨주면 되겠죠. 밴드 값을 얼마나 줄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 정하실 수 있네요. 이 친구는 실제로 뷰에서 아웃라인 보면 똑바로 서 있는 친구로 인식이 돼요. 다시 뷰에서 프리뷰로 볼게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확장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굽혀진 선 그대로 보여집니다. 순서를 맨 앞으로 뺄까요? 잔 하나는 선택하셔서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순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본에 대해서 하나는 복사해서 쓸 거고요. 칼질하도록 할게요. 점 하나를 추가해서 안쪽으로 뾰족하게 들어간 것처럼 표현해 볼까요? 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이쯤에다 점 하나 추가할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 점 하나는 이렇게 쏙 들어오면 좋겠죠. 꼬깃한 건 이게 지금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를 뿅 하고 찍어서 핸들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어요.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뺄 수 있겠죠? 순서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거예요. 거울을 이쯤에다가 세운다 라고 알트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겠죠? 카피.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여기다 쓸 거예요. 글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리얼의 볼드 22라고 맞춰주도록 하죠. 오브젝트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 보입니다. 글꼴 크기 맞춰주세요.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필 컬러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양쪽에 동그라미 넣어 줄 거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순서가 잘 맞는지 그리고 오브젝트들 크기 적당한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의 편의를 위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우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안 보이도록 감춰줬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군요. 160에 120으로 만들게요.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160에 120이라고 사이즈 맞춰줄게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이 친구는 CMYK의 300ppi 맞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물에 보면 이렇게 눈금자가 있죠. 우리도 눈금자 바로 킬까요?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키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거리가 좀 더 많죠. 이 친구들은 색깔들을 그때그때 뽑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패턴으로 작업할 친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우선 패턴으로 만든 열매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110 조금 안 돼서, 그리고 140 조금 안 돼서 이 정도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겠다. 스와치 패널에서 색깔 그룹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스와치 그룹 이름까지 줄 필요는 없고 색깔만 추가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일단 열매의 가장 배경이 되는 색깔 지정합니다. 요 사각형은 배경이 될 거기 때문에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상당히 귀찮은 아이가 나왔군요. 자, 열매 만들도록 할 거예요.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요. 콕 찍어주면 뾰족해지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핸들 뽑혀 나오니까 각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쭉 뽑아서 쓰시면 되고 그냥 핸들 필요 없다 싶으시면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핸들의 방향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핸들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점들의 위치들도 다 수정 가능해요. 오브젝트 정확하게 만들기는 좀 귀찮으니까 선택해서 대강 크기 조절할게요. 칼을 이용해서 썽둥썽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하나의 조각을 만들었으면 그룹으로 그냥 묶어 놓을게요. 모양이 하나도 같은 아이들이 없네요. Alt 눌러서 방향 꺾어줄 땐 그냥 핸들 잘라버리고 작업하십시오. Alt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는 적당히 조절. 순서 어레인지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 그리고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것들은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겠죠? Alt 드래그해서 비슷한 아이들은 써먹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색깔의 범위가 살짝살짝 달라서 너무나 귀찮지만 일일이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복사해서 대충이라도 배치해서 빨리빨리 완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데 저는 문제풀이 하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든 거고요. 실제로 제작할 때 시간이 너무 없으면 그냥 복사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완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핸들 잘라줄 때 Alt 클릭해서 핸들 잘라버리시고 열배드에서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잠가놨던 것까지도 몽땅 다 오브젝트 언락 올이라고 해서 싹 다 잡도록 할게요. 혹시 가이드라인이 같이 잡히면 요거는 패턴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뷰에서 가이드라인이 잠겨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는 지금 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언락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친구는 가이드가 자꾸 선택이 될 거예요. 꼭 락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체를 선택했고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 메이크. 같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타일 타입을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이라고 벽돌처럼 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긋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주도록 하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위쪽에 던 체크하고 나올게요. 스와치 패널에 패턴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가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면 스와치 패널의 오른쪽에 3줄이 누르셔서 그 크기를 라지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패턴 등록된 거 확인이 되시죠? 가이드라인은 지우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줬고요. 옆에 있는 보리 모양을 다시 또 그려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60에서 80 사이.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에서
추가하도록 할까요? 기존에 있던 색상 하나 선택하시고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탭키 눌러가면서 빠르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 거예요. 펜툴 이용해서 그려줄 때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하면 선이 끊어지죠.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보리의 나달 하나를 그릴 거고요. 펜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위아래를 꼬집 해주시면 나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반을 나눠서 라인을 쭉 그려줄게요.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세요 디바이드라고 하면 양쪽으로 나뉜 걸 볼 수 있죠. 요거하고 저거하고 나뉜 거 선택하셔서 색상 적용하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움직여 주는 게 좋겠죠? 트랜스폼에서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면 됩니다.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가져다 놓으시고요. 살짝 키워서 중간중간 배치할게요. 이 친구들도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할 적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좀 곤란하니까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서 안전하게 배치를 해 놓죠. 병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병은 반쪽만 그려서 이렇게 또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가운데에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게요. 필요한 색상 먼저 뽑고 갈까요?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병을 하나 만들죠. 펜도구 이용해서 너무 크게 그리고 있는데 일단 그려서 줄일게요. 그려놓은 건 알트 드래그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반쪽을 잘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선 Alt 클릭해서 반사시켜 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두 아이는 합체를 할게요.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적절한 색깔 적용을 할 거고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패스 이동하겠습니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값은 보시고 적당하게 주시면 됩니다. 요만큼만 차 있죠? 여기에서 요만큼은 잘라내야 되겠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그라디언트 색상 비슷하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둥글둥글 퍼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레디얼로 그라디언트의 정도는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셔서 클릭 드래그 어느 정도 퍼져나갈지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핸들 필요 없으면 Alt 누르셔서 끊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데 둥그렇게 좀 깎인 것 같으니까 패스파인더로 빼주시면 이렇게 웃는 입처럼 보이죠? Y의 100이라고 노란색은 불투명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뒤쪽에 색깔 비치는 얘가 노란색인가 봐요. 노란색이고 트랜스퍼런시 불투명도를 40으로 낮춰주면 이런 식으로 뒤가 비쳐 보입니다. 펜으로 그리기가 시간이 모자라면 연필을 이용하셔도 돼요. 펜슬 이용해서 모양을 대강 슝 그려줄 거고요. 색감만 잘 맞춰주도록 하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이번 문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요. 귀찮은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블러 프러쉬 이용해서 조절하도록 할게요. 대강 요 정도 뽀글거리는 느낌이 들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라벨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더 커져야 되면 오브젝트 패스를 패스 옵셋 패스 할게요. 바깥으로 커질 거면 플러스 값을 주시면 됩니다. 프리뷰를 보시면서 얼마나 커질 건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라벨에 대해서 브러쉬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이라고 바깥쪽에 있는 아이 색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M20에 Y100짜리 선의 두께 값은 1이고요. 브러쉬의 종류 브러쉬 패널 가셔서 차콜 펜슬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콜 페더죠. 페더 말고 펜슬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창을 하나 띄우세요.
쭉 내리시면 일단 화살표는 아닌 것 같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모양을 찾으세요. 이쯤 어딘가 있을 것 같죠? 차콜 패더, 차콜 펜슬 이름 정확하게 찾으시려면 모양 일단 비슷한 곳으로 왔으면 위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보시면 이름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차콜 펜슬 이 친구입니다. 라벨지에 대해서 보리 모양 이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뒤쪽에 가려지는 건 맨 처음에 그렸기 때문에 이 병보다 밑에 깔리는 거예요.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라. 브링 투 프론트. 크기 적당히 줄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반사.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정비율로 줄어들어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병 라벨을 정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라벨 위에다가 하나 똑같은 아이를 복사해서 덮어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스냅이 지금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뷰에서 스냅을 켜주셔도 되고 스마트 가이드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갖다 댔을 때 어디가 센터다 라고 잘 맞춰줄 거예요. 라벨을 하나 만들었고 잘라질 잎사귀들 같이 선택할게요. 쉬프트 눌러서 얘네들을 잘라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 이어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글씨를 얹을게요. 글자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 맞춰주셔야 되겠죠? 타임 뉴 로만 볼드 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만 크기를 더 키워줄게요. 병에 대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뚜껑일까요? 아, 코스터군요. 자, 코스터 만들도록 할게요. 코스터에 필요한 색깔도 따로 뽑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색깔에다가 더 추가. 중심을 잡아서 계속 그 위에다가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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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으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중심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일립스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중심이 아니네요. Alt 눌러주면 내가 클릭하고 시작한 부분이 중심으로 잡히죠.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여기 올록볼록한 친구는 별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스타트 툴 누르시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를 12개로 잡아줄 거고요. 크기는 일단 임의로 OK 하면 이렇게 별 만들어집니다. 크기 조절할 거예요. Alt, Shift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놓을 거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편집을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펙트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펙트 메뉴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라고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모양 꾸불렁꾸불렁한 거 보여집니다. 다만 요거는 실제로는 뾰족한 상태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오브젝트 익스펜드 확장을 시켜주셔야 해요.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살짝 한입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동그라미를 좀 그려 줄 거고요.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Alt 클릭 30도씩 돌리면 되겠네요. 카피 컨트롤 DDDD 반복해서 쭉 돌려주면 코스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안쪽에 있는 건 패턴으로 채워다오 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거 저희가 패턴 정의했던 거 요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너무 크게 들어왔죠. 패턴 자체가 큰 건 스케일 툴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 위치는 그대로 잡을 거니까 Alt 중심 클릭해서 여기 기준으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되 여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으니까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반투명하게 보이는 친구 일립스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클릭. 그러면 중심이 여기로 인식이 안 됐네요. Alt. 정원을 원하면 Shift도 같이 눌러주세요. 채워주는 건 노란색이고요. 이 친구는 반투명하다라고 투명도 70%, 트랜스퍼런스 70. 두 개가 겹쳐서 농도가 다르게 보이니까 이 두 개는 그냥 합쳐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그리고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에이리얼에 볼드 17. 색깔 값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크기가 살짝 크게 만들어진 것 같네요. 몽땅 선택을 해서 글자 크기도 같이 줄어들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요. 이 아이들은 몽땅 그룹으로 묶어서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윗수는 210, 높이 하이트는 297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블렌드라든지 기타 메쉬 도구 이용해서 작업할 것들이 좀 있네요. 우선 여기에 반복적으로 심볼 등록해야 되니까 이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 할까요? 심볼에 필요한 색깔들 뽑겠습니다. 스와치에서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서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탭키 눌러가면서 색깔 빠르게 입력하세요. 펜툴 이용해서 대강의 포크 모양 만들도록 하죠. 반만 만들었고요. 이 친구는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있으면 리플렉트 여기 기준으로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게 카피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합체를 하도록 하죠. 유나이트. 부분적으로 명암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펜툴 이용해서 정교하게 선을 따셔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칼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소시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살짝 구겨줄게요. 이펙트에서 워프, 아크로 어느 정도 구겨줄 건지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실제로는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아이니까 구겨진 것처럼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보이는 대로 구겨다오. 펜툴 이용해서 정교하게 작업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블록 브러쉬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방울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명암이 들어있는 부분도 펜툴 이용해서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칼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만들어진 친구는 심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라고 등록할 때에 심볼 패널 보일 거예요. 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심볼들 말고 내가 만든 친구를 질질질 끌고 요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널이 열리면 이 친구는 무시하고 닫아주시면 돼요. 심볼의 이름 소시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심볼 등록된 거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울 거고요.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도구에 대해서 크기와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크기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이쯤에다가 콩 찍어 주시면 이렇게 렉탱글 크기 직접 210에 297이라고 값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록색인데 이 부분만 노란색이 들어갔죠? 메쉬 툴 이용하셔서 여기 이 부분쯤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색깔 노란색으로 집어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건 전체적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난 이쯤은 끊어줄 테다 라고 색깔 막아주시면 넘어가지 않죠. 이쯤 다시 막아주시면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쯤에 노란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콩 찍어서 막아주시면 돼요. 같은 색깔로 막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위치들 수정 가능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써먹을 거라서 움직이지 마라 오브젝트 락을 걸 거고요. 요렇게 나무 무늬라든지 거품 뽀글뽀글 나는 것들 요런 아이들은 배경으로 깔려줘야 되는 아이니까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그러면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필요한 색상 더 추가하도록 하죠.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색깔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 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같은 간격으로 패스 이동할게요. 옵셋 패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합체하려면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해 주시면 되겠죠? 문에 있는 무늬는 그냥 다 라인으로 처리할게요. 선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시고 싶다면 선들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나란히 간격 조절해서 넣겠다라고 간격 일정하게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배경으로 써먹을 아이들은 거의 만든 것 같죠? 그럼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블렌드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옅은 색으로 지나가는 건 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고 있죠? 블렌드 툴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 문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렌드는 15단계 색깔 2가지 굵기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펜 도구 이용하셔도 되고요. 커버 차트 이용하시면 클릭할 때마다 무조건 곡선이 될 거예요. 커버 차트를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시작점 여기 클릭해서 계속 중간에 거쳐가는 선들 이쯤 지나가야 된다라고 선을 그려줬어요. 컨트롤 클릭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선에 대한 색상, 블렌드에 대한 색상 지시가 되어 있죠. Y 80. 그 선의 굵기값 3포인트. 다시 커버 차트 이용해서 흰색 선 지나가는 것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이 아이는 색깔이 흰색이어야 되니까 색깔 CMYK 몽땅 다 0. 선의 두께값은 1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선 만들어 줬으면 이 두 아이를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시작은 요거, 끝나는 건 저거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렌딩이 됐는데 여기에 색깔로 지금 되어 있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15단계라고 하면 초록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위에 아까 저희가 소시지 심볼로 만들어 놨던 아이를 뿌려줘야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지금 뿌려져 있죠? 그러면 심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이용할 거고요. 심볼 패널에 가면 내가 만든 소시지가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 이쯤에 하나, 여기도 하나,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하다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왼손으로 Alt 눌러주면 오히려 이렇게 사라집니다. 6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면 쉬프터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여기에 사이저, 크기 조절, 스피너, 방향 조절, 스테이너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거, 스크리너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귀찮으니까 아예 꺼내놓고 작업을 할게요. 오른쪽으로 나오렴이라고 클릭하면 이렇게 도구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부터 좀 조절해 볼까요? 사이저 이용해서 그냥 클릭하면 점점 커져요. Alt 누르고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스피너 이용할 거고 클릭해서 안쪽에 화살이 보일 건데요. 이렇게 화살표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밝은 데서 해볼게요. 여기 파란색의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깔이 파랗게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변한 아이들은 스테이너 이용하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필 컬러 어떤 색으로요? 스와치에서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색깔 선택이 됐으면 요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콕콕콕 찍어주면 색깔이 그렇게 물드는 게 보일 거예요. 너무 짙게 들어갔다 싶으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는 거 보이시죠? 살짝 반투명하게 보이는 친구도 있네요. 얘는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 찍어주면 반투명하게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찍어주면 또 안 보이죠? 역시 Alt 눌러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가랜드도 만들어 둬야 되겠네요. 가랜드 필요한 색깔 뽑았고요. 펜툴에서 애드 앵커 포인트 점 추가해요. 다이렉트 셀렉션 점을 하나 쭉 뽑아줄 거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들을 오브젝트 익스펜드 확장시켜 줄게요. 이 친구들은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빼겠습니다. 디바이드 나눠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뺄게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들은 셀렉션 to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흐리멍텅해져요. 얘네들끼리만 선택이 되죠. 같은 색깔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라고 마술봉 이용해서 얘네들은 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정할 거고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할 거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얘네들의 독립 공간이 와요. 마술봉 이용해서 원하는 색깔만 따로 선택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요 커다란 심볼 뿌려놓은 거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락 셀렉션.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까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 카피해서 기존에 있던 거 살려놓을게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는 그때그때 락을 걸어주세요.
맥주잔에 대해서는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라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들어있죠. 맥주잔은 한꺼번에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월드 페스티벌 그리고 비기스트 비어 이 친구는 문자에 엔빌롭 디스토트 이렇게 구겨주는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위쪽에 브러쉬로 이렇게 쭉 컨페티 색종이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아하니 이 친구보다 이게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볼 선택을 하셔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맨 위쪽에 브러쉬 이용해서 컨페티를 찾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창을 하나 띄워놓고 찬찬히 찾아주세요. 건페티가 여기 있죠. 건페티의 사이즈가 1포인트짜리도 있고 그리고 또 2포인트짜리도 있어요. 그 크기는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커 보이죠? 스트로크 두께값을 2라고 해서 사이즈를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최종적으로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렉탱글 이용해서 클릭 210에 297 사각형 만들 거고요. 이 친구는 하나만 선택했을 때 위쪽에 왼쪽 정렬, 위쪽 정렬이라고 하면 우리의 대지에 탁탁 맞게 정렬이 돼요. 담겨져 있던 모든 아이들은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이라고 해서 풀어주시고요. 싹 다 잡아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났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번 회차 문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네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